그럼 오늘 말을 잘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자, 말장난 같기도 한데 말은 잘해야 할까요? 아니면 잘해야 할까요? 잘해야 하나? 잘해야 되나?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말은 상대가 알아듣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막힘없이 술술 청산유수로 해야 할까요? 네. 잘하다라는 거 사전을 찾아보면 옳고 바람직하게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띄어쓰기 한 잘하다는 무엇일까요? 이건 습관적으로 하는 것 혹은 원활하게 막힘없이 술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조금 생각하기가 쉬워지겠죠? 잘해야 할까? 아니면 잘해야 할까? 자, 말을 잘한다면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을 알아듣기 쉽게, 상대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해주는 훌륭한 소통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하기만 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힘없이 술술 하기만 한다면, 글쎄요, 말 자체로는 잘하는 것이 될 수 있겠지만, 듣는 사람이 없다면 이것은 고독한 달변가에 그치고 말겠죠. 그래서 이번 학기의 수업은 말을 그저 청산유수로 잘 막힘없이 하는 것보다는 훌륭한 소통가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오랜 시간 고민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 4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자, 전달력, 공신력, 자제력, 통찰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달력이라고 하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이나 글로써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전달력을 말을 듣게 하는 힘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요. 메라비언이라고 하는 학자의 고전적인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특히 처음 만나는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이 중에서 메시지의 힘은 7%, 그리고 비주얼적인 것, 외형적인 것이 갖고 있는 힘은 55%, 그리고 음성적인 요인, 목소리가 되겠죠. 목소리의 힘은 38%라는 결과가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내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는 메시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비주얼과 음성적인 것에 대한 훈련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그러한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발표자는 그렇죠. 외형적인 것과 음성적인 것도 같이 점검을 할 때 말을 상대에게 잘 들리게 할 수 있습니다. 스피치 수업을 들어본 어떤 훈련을 해본 친구들이라면 대부분의 그 훈련 과정에서 이런 외형적인 것 혹은 이제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말을 할 때 자세는 어떤 자세로 하고 더 나은 발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을 해야 하고, 그리고 발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교육받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먼저 외형적인 것은 이제 옷차림이나 표정 같은 것이죠. 자유분방한 옷차림보다는 어떤 공적인 말하기를 할 때, 정장 차림에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좀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표정이나 아니면 불안한 표정보다는 편안하고 미소 띈 표정의 사람들이 말을 건넬 때 아무래도 조금 더 귀를 기울이게 되겠죠. 시선도 그렇죠. 시선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 불안한 시선 아니면 동공지진이라고 하죠. 불안한 시선보다는 편안하게 주제에 따라서 혹은 뭐 상대에 따라서 시선 이동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면 조금 더 듣는 사람이 편하게 들을 수가 있겠죠. 자세도 그냥 차렷 자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제스처들을 사용하고 또 발표장으로 가는 그 사람의 걸음걸이 하나까지도 듣는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런 연구들이 있죠. 자, 발음에 대해서도 많이 우리는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부터 연습을 한다거나
중앙청 창살, 쌍창살, 뭐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뭐 이런 식의 발음이 좋아지게 하는 훈련들을 좀 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발성은 목소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울림이 있고 편안한 목소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인데, 발성하기 위해서 복식 호흡을 연습한다라던가 이런 식의 훈련들을 받아왔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말의 내용과는 별도로 상대방이 내 말을 조금 더 귀 기울이게 할 수 있는 전달력이 향상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때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달력이 좋다라고 하는 직업군들은 방송 기자나 뭐 아나운서 등이 있겠죠. 쇼핑 호스트라던가요. 아, 전달력 좋다, 귀에 쏙쏙 들어온다, 뭐 이런 느낌을 받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본인의 진심이 아니라 누군가가 대신 써준 내용을 내가 밤새 달달달달 외워서 전달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여전히 동일한 상태일까요? 자,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전문가를 찾아가죠. 몸이 아프면 의사에게 가고,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면 변호사를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가 제시해준 해결 방법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 방법을 원하게 되는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단순히 전달력만 좋은 사람일까요? 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추적을 해서 올라가게 되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의 가장 핵심은 에토스라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건 요즘으로 치면 공신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 그 자체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공신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떤 말을 하는데 그걸 믿을지 믿지 않을지, 이것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신력을 구성하는 어떤 요소들은 전문성, 그리고 경험, 어떤 대학의 전공 학위, 아니면 자격증, 아니면 꾸준한 어떤 일관성,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전달력만 좋다면 요즘 AI가 하는 말을 우리는 가장 잘 들어야 하겠죠. 하지만 전달력이 좋다 하더라도 그가 말하는 내용에 관련해서 어떠한 전문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거나, 아니면 해던 경험이 전혀 없다거나, 그러면 그의 말을 들을지언정 믿을 수는 없게 되겠죠. 에이, 외워서 말하는 거 아니야? 에이, 해본 적도 없는데 그냥 입으로만 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말을 상대가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전공을 선택하고, 거기에 대해서 경험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또 부족하다면 자격증을 따려고 하기도 하죠. 근데 여기에서 일관성이라고 하는 건 과연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죠. 수업을 할 때 우리가 항상 같은 자리에 앉는 친구가 있습니다. 1주, 2주, 3주가 지나도 1등으로 와서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요. 그러면 4주쯤 되면 다른 학생들이 그 자리에 앉기가 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암묵적으로 그 자리는 그 친구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됐거든요. 우리가 성실하게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이 하나의 힘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일관성도 공신력을 구성하는 요소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분들, 우리 TV에서 많이 본 분들이죠. 이국종 교수님, 그리고 이수정 교수님, 그리고 강영욱 훈련사님이시죠. 자, 얼마 전에 이국종 교수님께서는 권역외상센터에 사직서를 내고 운영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언론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신뢰를 했습니다. 와,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분은 전달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할 수 없겠지만 이분이 그동안 보여준 전문성이라던가 경험치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그의 말을 믿을 수 있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죠. 이것이 바로 공신력을 갖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수종 교수님은 우리나라의 범죄 심리학 분야에 큰 기여를 하고 계신 분이죠. 어떤 흉악범죄가 일어났을 때 이수정 교수님이 출연하셔서 이건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저 범죄의 이면에는 이러한 심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해주시면 국민의 대부분은 아 그렇구나 라고 공감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분이 그동안 공부해온 분야 그리고 그동안 보여줬던 여러 가지 경험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분의 말을 믿게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강아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신뢰할 만한 강영욱 훈련사님이 계신데요. 이분만 출연하면 주변에 같은 출연자들이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이럴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행동은 왜 하는 겁니까? 라고 적극적으로 이제 물어보게 되잖아요. 이분을 그만큼 신뢰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에 보여줬던 많은 그 치료 사례들 이런 것들이 이분의 공신력이 되어서 이분이 하는 말이라고 하면 그것이 완전히 정답인 것처럼 우리를 믿고 행동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자격을 갖춘 사람, 이러한 그 결과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공신력이 있는 사람이고 공신력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말을 우리는 믿게 되겠죠. 전달력은 말을 잘하는 것에 전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네. 공신력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높은 공신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그의 판단이라던가 가치가 윤리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공익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다면 우리가 그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지난해에 대입의 수시 그리고 정시 모집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입의 정시 모집을 확대할 것이다. 수시의 문제점이 많은 사람들에게 언급이 되자 정시 모집을 확대하겠다라고 했죠. 그러자 일부에서는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아직도 대학에 보낼 자녀가 남아있나? 라는 거죠. 자, 이건 비웃음이죠. 왜 그럴까요? 대입의 정책을 마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의 공신력을 인정할지언정 경험이라던가 전문성을 인정하지만 정책이 바뀔 때마다 자신들의 자녀들은 국내 대학에 보내지 않는다라던가 아니면 수시를 통해서 이미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시켜놓고 이게 마땅치 않아서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들의 입시에 유리하게끔 뭔가 바꾸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어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그의 말을 믿기는 하겠지만 그의 말대로 우리가 행동하려고 하지는 않겠죠. 우리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프로듀스 101 그 오디션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의 결과가 조작됐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한참 인기를 얻었고 또 국민들의 선택으로 시청자들의 선택으로 최종의 결정이 된 젊은 청년들이 고통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국민 픽이 아니었네. PD 픽이었네. PD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능력, 공신력을 활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네 라는 판단을 했죠. 그리고 지난 정권에서 권력을 사유화했다라는 이런 표현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런 권력의 사유화의 결과는 한 나라의 대통령의 이미지마저도 원칙과 신뢰에서
불통과 무능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바꾸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신력을 가지게 되면 이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 되죠. 이러한 욕망을 억누를 수 있는 힘은 내 말을 좀 더 신뢰할 수 있게 만듭니다. 내가 권한이 생기면 악용하고 싶고 또 나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고 싶은 욕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느꼈지만 그가 전문적이고 믿을 만한 말을 하지만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을 한다. 그러면 그의 말에 귀를 닫기 시작하겠죠. 예를 들면 제가 교재를 썼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모두 다 구매하세요. 라고 했어요. 알고 보니까 제가 뒤에서 책을 한 권 팔 때마다 뭐 몇 %의 돈을 받게 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그러한 수익을 학생들에게 나누지 않고 제가 혼자 모두 차지하려 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무도 교재를 구입하지 않으려고 하게 되겠죠. 자, 공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유는 뭘까요? 공익이라고 하는 건 공공의 이익입니다. 당장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그 이익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겠죠. 그래서 공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좋은 의도, 선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말을 상대에게 잘 들리게 할 수 있을까요? 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이럴 순간들이 모두 다 있었죠. 자, 여기 이야기를 하나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사랑한 사자와 소가 있었습니다. 사자는 소를 위해서 매일 고기를 주었고 소는 사자를 위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풀을 매일 주었죠. 못 먹는 고기와 못 먹는 풀을 매일 먹어야 하는 사자와 소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자 헤어지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헤어지면서 둘은 서로에게 이런 말을 했죠. 난 너한테 최선을 다했어. 나도 너한테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눈먼 최선, 상대가 바라는 것을 파악하려고 하지 않고 나의 좋은 의도만을 앞세우는 이런 선의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청득심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등장을 합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귀 기울여서 들으면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달력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죠. 말을 잘하려면 전달력이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전달력만 좋다고 해서 상대가 내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믿을 수 있는 공신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죠. 자, 공신력만 있다고 상대가 내 말을 신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욕망을 자제하고 두루두루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좋은 의도만 있다고 해서 내 말을 잘 듣는 것은 아니겠죠. 상대가 원하는 것이 아닌 이야기를 아무리 그에 기회되고 이게 내 진심이야 라고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제시하는 것은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힘, 바로 통찰력입니다. 자,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말이 필요한지, 듣고 싶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을 잘 파악하고 관찰하고 그리고 그의 말을 잘 경청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파악한 뒤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겠죠. 자, 어떠세요? 그것이 바로 진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대학에도 스피치 관련 수업들이 있고 또 사설 스피치 학원도 있고 말을 잘하고 싶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단순히 전달력만 높이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 뒤에 어떤 한계를 느끼게 되겠죠. 아, 공신력이었구나. 공신력을 쌓아서 이것을 무기로 남 앞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자칫
잘난 척하는 사람으로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좋은 의도를 갖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왜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까 고민이 된다면 그가 과연 듣고 싶어하는 말은 무엇인지, 그가 나의 충고를 과연 필요로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서 내가 할 수 있는 말, 해야 되는 말, 그가 듣고 싶은 말들을 들려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게 진짜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진짜 말 잘하는 사람은요, 먼저 자신의 통찰력을 발휘해서 상대가 원하는 것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용하면 안 되겠죠. 나의 사적인 욕망이 혹시나 끌어오른다 하더라도 그것을 억누르고, 자, 그 다음에 나의 공신력을 점검해 봅니다. 내가 과연 이런 말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여기에서 그럴 자격이 없다면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처사겠죠. 자, 그런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 경험도 있고 전문성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면 이왕이면 이때 말을 할 때는 또박또박 상대가 한 글자 한 글자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메시지의 배열을 효과적으로 해서 쉽게 구별해서 들을 수 있게 배려를 해준다면 좋겠죠. 보통의 경우에는 말을 잘하기 위해서 전달력부터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반대로 됐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 시간에 어느 정도는 깨달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스피치와 토론을 처음 공부할 때 공부하고 석사를 마치고 했을 때만 하더라도 와, 내가 이런 지식을 알게 됐으니까 강의를 통해서 누군가의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건 단순히 말하기의 툴만 가르쳐 주는 것이지 제가 어떠한 것도 향상시켜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굉장히 큰 실망을 했었죠. 근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느낀 건 전문성과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러한 구슬들을 어떻게 잘 꿰어서 목걸이를 만들고 팔찌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때 메시지의 효과적인 배열법이라던가 발음 발성법이라던가 남의 시선을 끌게 할 수 있는 옷차림과 표정 이런 것들을 더해준다면 말 그대로 금상첨화가 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출석을 제가 체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과제를 좀 수행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클래스 1주차 강의에서 과제 페이지로 이동을 하셔서요. 내가 진짜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서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이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간략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지난 학기에도 이 과제를 냈었었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여러분의 선배님들께서 유재석 씨 그리고 설민석 씨 이런 분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누구든 괜찮습니다. 어떤 친구는 자기의 친구를 쓰기도 했었는데 누구든 상관없지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오늘 수업에서 배운 같이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신다면 출석 체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진짜 말 잘하는 사람 전달력과 공신력 그리고 자제력과 통찰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